쇠사슬려 관련 영상은 이미 수차례 제작했습니다. 중공의 조치는 아래에서 위로 점점 사안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장수성의 조사는 더 이상 사건 은폐나 오도가 초점이 아니라 사실을 폭로한 사람에 대한 보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안정 유지와 사후 보복이 주목적이죠. 중국 트위터리안 자랑스러운 소녀가 폭로한 내용도 이런 맥락입니다. 우선 그녀가 폭로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팀이 시저우에서 진행한 업무 내용과 신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등주민과 양칭사의 혼인증명서가 유출되자 수십 명의 사람이 정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자랑스러운 소녀가 해당 내용을 공개하기 하루 전에 일어났습니다. 두세 번째, 조사팀을 구성해 환커 우진에 출입한 차량과 개인을 조사합니다. 개인 보행 인식과 안면 인식 장치까지 사용됐습니다. 넷째, 각 구현 대학에서 여론 예방 및 통제 회의를 열고 각 관할 구역에서 안정 유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조목도 입증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상하이 화이하이루에서 받은 전단지를 웨이보에 올리자 경찰이 세 차례나 그녀를 찾아와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각 구현은 인신매매 가정에 사상 업무를 진행하고 새로운 영상, 사진, 음성 공개를 저지합니다. 이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당국이 시저우 각 구현에 수많은 인신매매 가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발표로 전 이게 인신매매가 아니라 유괴, 강간, 고문, 학대 등 형사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사팀의 임무 중 하나가 외부 세계가 이 사건을 조사해 폭로하는 걸 막는 겁니다. 어떤 이는 둥지촌과 주변 지역에 수백 미터의 철조망이 쳐져 있어 이런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섯째, 인터넷 경찰, 정치 선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과 인터넷 전담팀을 구성해 여론의 방향을 바꾸고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이는 여론을 통한 안정유지 조치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장수성은 사건 조사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소녀의 폭로에 따르면 조사팀장은 장수성 부비서장 겸 성기율위원회 부서기인 인웨이둥이며 조사팀원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저우시 공안국장을 역임한 천우희 장수성 공안청 부청장이 포함됐습니다. 시저우시 공안국장이던 천우희를 조사에 참여시킨 건 자기 죄를 자신이 직접 조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3년 차이신 그룹 산하 렌즈 잡지는 마산자 노동교화소에서 일어난 수감자 학대 사건을 다룬 마산자를 탈출하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산자에 수감된 사람들은 대부분 810 수련생이었고 사안이 매우 민감해지자 랴오닝 당국은 즉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보도 중에 언급된 학대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산자를 탈출하다 기사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사팀장은 랴오닝성 사법청장이었고 부팀장인 장차오잉성 노동교양국 국장은 과거 마산자 교양원 원장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자신의 죄를 직접 조사해 은폐하는 것입니다. 그럼 혼인증명서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인증명서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등주민 본인은 미혼입니다. 혼인증명서는 1998년에 발급됐고 18자리 신분증은 1999년부터 시행돼 신분증 번호가 없는 1998년도 혼인증명서는 불법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등주민의 신분증에서 앞 6자리 32032 하나는 장수성 시저우시 팽현의 행정번호이고 중간 8자리 19660503은 생년월일로 혼인증명서와 일치합니다. 즉 신분증과 혼인증명서가 서로 사실임을 증명한 겁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등의 신분증에 여전히 미혼으로 표시된 건 서로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보면 왜 장수성 조사팀이 혼인증명서를 폭로한 사람을 가장 먼저 조사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쇠사슬녀가 현재 펑연에 없다는 불안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신변 안전은 관심의 초점이지만 중공은 그녀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언론인 러창핑에 따르면 중공의 안정유지 계획 중에 흥분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은 100건의 공공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71건은 비정상적인 살인사건이었고 이 중 57건은 정부가 유족에게서 시신을 강탈하는 이른바 흥분의 근원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가장 잘하는 건 쇠사슬녀를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그들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의 가족을 분명히 이용할 겁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수많은 데이터가 인터넷에 들어오면 맘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등주민의 혼인증명서와 신분증을 이미 찾아냈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진실이 인터넷에 숨겨져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공도 이를 알 수 없으며 조사팀의 거짓 보고는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중공이 원본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이유입니다.